섹터가 시장보다 강하고 거기에다가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고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대장주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많고 대중가요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실적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왔다라고 해서 신고가라는 건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모두가 다 수익권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승장을 즐길 때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그걸 제대로 즐길 수 있냐? 결국 이제 주도주에 우리가 올라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요즘 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뭐 논란도 좀 있고요. 네. 뭐 엔터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자, 일단 어떻게 이 시장의 주도주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참 주식이 참 재밌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은 이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지수를 견인해 가고 있는 섹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연 지금 뭐 차트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뭐 현대차가 한전 땅 10조 주고 샀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실망으로 이제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테크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잘 되고 있는 걸 더해서 UAM이라든지 이제 로봇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존의 그냥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 뭐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만고만한 회사 뭐 잘 되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캐파가 딱 정해져 있던 기업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할 만한 그런 또 사업들이 있는 그런 좀 멋있는 회사로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섹터 자체가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그동안에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보니까 저평가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섹터가 시장보다 강하고 거기에다가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고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섹터가 지금 현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한 세 섹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엔터주들 뭐 저는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그런 이제 컨텐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건 조금 한계가 아직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그 어떤 캐파를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큰 단에 지수를 움직일 만한 그런 섹터를 본다, 주도 섹터를 찾는다 하면 그 세 가지 섹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세 가지 섹터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한다면 그 세 가지 섹터의 주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주식들, 그 섹터 내의 그 대장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주식들로 지금 이제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대장주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덜 오른 좀 2선, 3선 그 주식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항상 무조건 대장이다. 무조건 대장. 무조건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투자의 관점이니까요. 저는 데이 트레이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시세가 빠르게 나고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가장 강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대장주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후발주로서 부각을 받고 이제 밑단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에 분산해서 이렇게 좀 넣어둔다라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이게 시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사서 오늘 바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거냐 아니면 좀 긴 관점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끌고 가서 목표한 그런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장주를 하느냐 아니면 뭐 후발주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sek터 내에 있는 종목 그리고 우상향하는 흐름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다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세 가지 섹터의 대장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장주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섹터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딱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요 아이디어 한번 탁 올리고 끝난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요 아이디어에서 어떤 파생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곽광받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변동성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게 중소형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거기서 일단 후공정이 지금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신다라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대장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거래 대금이 정말 막 몇 억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많이 나와서 막 10억, 20억 나오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대장주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많고 대중가요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래 대금을 크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는 사실 제가 보는 종목은 반도체는 제가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종목들별로 나눠서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잘 아는. 네, 잘 알고 그 종목이 이제 지금 한 거의 10년 동안 매매를 해왔던 프로텍이라든지 아니면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로 그러니까 후공정에는 프로텍, 소부장에는 동진 세미캠 이렇게 이제 그 각 하고 있는 역할단에서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그 기업에서 사고 발고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도 지금 제 생각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요. 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이제 대략 한 5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요번에 이제 팬데믹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 섹터들도 꽤나 많이 올라왔지만 그 고점들을 다시 돌파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 섹터거든요. 그런데 현대기아 자동차 역시 물론 시세를 뽑아줄 때는 좀 강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 덕양산업이라든지 아진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변동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소형 단의 부품주들 보시면서 정말 저평가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후발로 올라오는 HL 만도 이런 것들도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자동차 섹터에서 탑픽으로 꼽아라 하면 성우 하이텍 이 종목 하나는 꼭 포트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성우 하이텍은 차체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차 껍데기가 그치.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차체를 생산을 해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면 현대기아차는 이걸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자동차 섹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센서적인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퍼 쪽이 아마 성우하이텍이 현대기아 자동차 들어가는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항상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이 끝나고 동결되는 시점 그러니까 실적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섹터가 우상향하고 있고 자동차 대기 제조업들이 좋고 하면 부품단에서의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내년도 실적 제가 지금 한번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업 내용하고 보면서요. 네. 성우하이텍이 실적이 대략 한 700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던 기업입니다. 2021년도에요. 작년에 992억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약 10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8270억입니다. 그러면 뭐 제조업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멀티플 한 10배 정도 준다라면 뭐 9천억 1조 업사이드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분기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500억이고요. 올해 결산 컨센서스가 228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7월은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후년도 지금 벌써 7월이니까 하반기입니다. 항상 주가는 6개월 정도 선반영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2024년도 영업이익이 3,100억 그리고 2025년이 3,800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자동차 섹터 항상 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걔만 멀티플 많이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보수적으로 10배를 준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는 가야지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멀티플 10배 적정 주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뭐 8 정도 가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성향은 트레이딩이지만 네. 어쨌건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하다. 네. 이런 관점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되 물론 시장에는 거래대금이 쏠리는 에코프로가 이제 어저께 뭐 2조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빨아들였던 것처럼 그런 종목들 매매도 괜찮은데요. 뭐 시청자분들이 다 트레이더 분들은 아니시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에서 막 이렇게 단타도 하고 싶고 짧은 단기도 하고 싶고 한데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서 며칠 정도 수익을 내고 또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우상향하는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내릴 때 또 분할로 또 사 모은다고 했을 때 크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저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에 업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라는 건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모두가 다 수익권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셔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차 전지는 그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대장 이제 탑픽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BM 요 세 개 말고는 다른 거는 굳이 뭐 볼 필요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내에도 여러 그렇죠. 많이 있죠. 공정에 따른 네네. 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전해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나노 쪽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광물 쪽이 있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를 두 개를 좋게 보는 이유는 두 회사 다 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이제 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는 거고요. 저는 에코프로 BM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재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조회사고 지주회사고 이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주회사로서는 뭐 너무 고평가 받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떤 그 시세적인 부분에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훨씬 강하게 지금까지 움직여 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PG라고 해서 성장주들의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에코프로를 계산을 해본다면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PG가 어느 정도 돼야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성장주들이? 1 이하면 보통 뭐 적정, 그다음 1.5 정도 되면 뭐 피터 린치 분께서는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0.5에서 사고.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가치가 저평가, 그러니까 비싸다. 이거는 아직은 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의 뭐 양극재 뭐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힘들어질 거다. 아니면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들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뭐 힘들어질 거다. 기대하는 그런 실적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긴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도 지금 6월 달 들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반등을 했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이 2차 전지 자동차로 간다.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거는 자동차에만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UAM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조비 뭐 에어로인가 하는 그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일단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UAM 시대도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거기에 건데, 들어가는 배터리. 그렇죠. 거기에도 분명히 사용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뭐 앞으로 이 성장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기대를 계속해서 좀 반영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까지 이렇게 포함이 될 네네. 이런 것들,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지주사의 약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사업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카카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죠. 상장 계열사의 그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게 모멘텀이 돼서 갔지만은 네. 결국 그 상장사들의 실적과 함께 또 같이 네네. 이게 거꾸라졌기 네,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지주사가 있고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게 하나로 있다가 분할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제조 쪽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뭐 홀딩스라든지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한참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자회사들 중에서 전구체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리튬,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는 에코프로가 이제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폐배터리 이야기는 아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뭐 수직 계열화 시켜놓은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지금 뭐 주가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뭐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거 너무 비싸 해서 뭐 투자를 안 할 이유라든지 아니면 지레 겁을 먹고 여기서 빨리 팔아버린다든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지주사 그 할인을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 상장이 됐을 때. 네, 다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정말 오른 만큼 다 올랐고 이 산업 전체 포션이 더 이상 이제 뭐 성장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을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 전기차 침투율이 시장의 침투율이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50%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가야지 성숙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 그 포스코 홀딩스, 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또 같이 들고 가야 되는 이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뭐 꾸준하게 뭐 수익률 면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더 좋겠지만 결국 실질적인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그런 수직 계열화된 부분에 대한 뭐 수익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 에코프로 BM보다 더 수익률이 강하고 수급이 더 쏠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서 대장이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극재에서도 시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폐배터리에서도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2차 전지라는 이 섹터 내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종목들이 테마들이 막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상단에 놓여 있는 에코프로가 꺾이면 다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는 대장으로서 우리가 가져가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실질적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포스코도 수직 계열화를 해놓은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이 리튬 그리고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 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실질적으로 뭐 채굴에 참여하든지 그 가장 밑단에 있는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업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9위 정도 되는데요. 2030년까지 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뭐 전기 자동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편화된다라면 국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기업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지주사기도 네. 하죠. 철강 네, 맞습니다. 분사업을 하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네. 괜찮게 보시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게 훨씬 더 이 뭐라 그럴까 가격의 상승 그렇죠. 이런 거는 참 좋긴 한데. 네네. 그리고 뭐 포스코 DX 사실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크게 상관이 없지만 시세 변동성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그룹주를 다 놓고 봤을 때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다 좋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이제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돈을 넣어두고 이 전체 2차 전지 산업이 커가는 거에 따른 그 과실을 따먹겠다. 장기 투자. 네, 거기에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가장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블루 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